1967년 마틴 셀리그먼이 펜실베이니아대 실험실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매일 밤 내일은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시작하기 싫은 분 계십니까?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는 이 느낌의 정체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이유와 오늘 밤부터 쓸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유튜브를 켰다 끄고 스마트폰을 들었다 놓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지? 라며 자책하고 잠드는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이 느낌을 의지력 부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뇌의 구조적 반응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3가지 심리학 메커니즘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학습된 무기력, 2번째 자아 고갈, 3번째 행동 억제 시스템. 이 셋을 이해하면 지금 당신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방법 5가지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1967년 마틴 셀리그먼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개 2그룹을 다른 환경에 두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레버를 누르면 탈출 가능했고 2번째 그룹은 어떻게 해도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1975년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 실리면서 심리학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2번째 단계에서 2그룹 모두 탈출 가능한 환경으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통제권이 있었던 첫 번째 그룹의 95%는 즉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통제 불가 경험을 한 2번째 그룹의 67%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탈출 기회가 있는데도요. 셀리그먼은 이걸 학습된 무기력, 런드 헬플러스네스 이라고 불렀습니다. 뇌가 포기를 학습한 겁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3번 이상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쌓이면 뇌는 어차피 안 되라고 기억합니다. 다이어트, 운동, 공부 습관. 몇 번 실패하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학습된 무기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월요일이 힘든 이유입니다. 2000년 플로리다 주립대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새로운 답을 가져왔습니다. 2번째 메커니즘, 자아 고갈입니다. 바우마이스터의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참가자를 2그룹으로 나눠 각각 쿠키와 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후 45분짜리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물을 먹어서 쿠키를 참아야 했던 그룹은 평균 8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쿠키를 먹은 그룹은 19분을 버텼습니다. 의지력도 근육처럼 사용하면 닳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현대 생활이 이 배터리를 매일 소진시킨다는 겁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35,000번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에서 보고서 방향, SNS에서 무엇을 클릭할지, 저녁 메뉴 하나도 결정입니다.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당신의 의지력 배터리가 0%에 가까워진 겁니다. 그럼 충분히 쉬어도 왜 또 힘드십니까? 주말 내내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이 또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3번째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 안에 선사시대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BIS, 행동 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포식자를 감지하면 즉시 몸을 멈추게 했던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현대 뇌가 이 BIS를 직장 상사의 지적, 마감 기한 압박,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에도 똑같이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뇌는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느낌이 사실은 당신의 뇌가 지금 위험 상태야. 멈춰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2018년 스탠퍼드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위협도 생물학적 위협과 동일하게 편도체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중요한 발표 앞에서, 오래된 관계 문제 앞에서 당신의 BIS가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당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2022년 갤럽 조사에서 한국 직장인의 58%가 번아웃 상태라고 답했는데 그 전조 신호 3가지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첫 번째 신호,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코르티솔이 정상치, 기상시 10에서 20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보다 높으면 주말 내내 쉬어도 뇌가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쉬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쉬고 싶은데 쉬어도 죄책감이 드는 경험 있으십니까? 두 번째 신호, 예전에 좋아하던 게 재미없습니다. 드라마도, 운동도, 친구와의 약속도 귀찮습니다. 이건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과부하 상태라 보상 회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게을러진 게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지쳐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 사소한 결정도 너무 힘들습니다. 점심 뭐 먹을지, 뭘 먼저 할지도요. 이를 결정 피로, 디시전 패테크라고 합니다. 결정 피로가 쌓이면 뇌는 기본값으로 돌아가요. 그 기본값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입니다.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방법 5가지입니다. 방법 하나, 자기 연민입니다. 2003년 텍사스대 크리스틴 네프 교수가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은 실패 후 회복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대신 당신의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내 뇌가 지금 뭘 필요로 하지? 라고요. 비판이 아닌 이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방법 둘, 20분 규칙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20분만 해보는 겁니다. 뇌는 시작이 가장 어렵고 일단 시작하면 관성이 생깁니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의 회로를 조금씩 다시 쓰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20분만 시작해 보십시오. 방법 셋, 도파민 재충전입니다. 도파민은 기대와 보상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무기력 상태에서는 이 도파민 회로가 약해져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이 회로를 다시 켭니다. 커피 한 잔, 좋아하는 노래 하나, 5분 산책.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 맞습니다. 방법 넷, 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뇌는 자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처리합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수면 부족이 다음날 의지력을 40% 이상 감소시킵니다. 오늘 밤 딱 1시간 일찍 자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입니다. 방법 5, 연결입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 깊어지면 혼자서는 탈출구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회복하려고 너무 많이 하려 하면 BIS가 다시 작동합니다. 이번 주말엔 모든 걸 리셋하겠어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회복은 천천히 하나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느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 바우마이스터의 자아 고갈, 뇌의 BIS 이 3가지가 당신 뇌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지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친 것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이미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뇌는 이해로부터 변합니다. 아, 내가 게으른 게 아니었구나라는 인식 하나가 학습된 무기력의 회로를 조금씩 다시 씁니다. 오늘 밤 자책 대신 자기 연민을 선택해 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같은 분들 덕분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와닿는 것 하나만 남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의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는 완벽주의가 사실 불안의 다른 이름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